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전국이 좀 불확실하고 뒤숭숭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환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전망해보죠. 예, 앞으로 지난 7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그맨 출신 대통령 있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자막에 나오는 것은 미국 예, 탄핵 절차고 이건 나중에 보도록 좀 하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아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자죠. 예. 대선 경쟁자인데 전 부통령이 그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사 브리스마 홀딩스의 이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비리가 있으니까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이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무마하도록 바이든이 압력을 넣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한번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유력한 경쟁자의 약점을 잡아서 흔든다. 그것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흔든다. 예. 이거는 조금 정치도 이상 안 맞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죠. 지난번에 러시아 스캔들도 이런 거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격앙하면서 탄핵해야겠다. 더군다나 이거를 내부에서 내부 요원이, 그러니까 CIA 요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예. 하니까 전개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직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그 대선 후보가 정면 대결 구사하면서 지금 어느 한쪽이 크게 상처받게 생겼습니다. 예. 현재 탄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57%가 트럼프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은 37%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통해서 유력 대선 후보 뒷조사 해봐라라고 그렇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가 있음을 밝혔는데도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내부 고발자 신원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 파견된 CIA 요원이었다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건데, 하다 보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시나리오인데, 네.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예전에 러시아 스캔들 때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과 답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만약에 또 된다면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 절차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달라서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네. 근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원에서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도 민주당이 못 얻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탄핵소추안 하원에 제출하면은 과반으로 찬성 의결을 해가지고 상원에 올립니다.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그리고 대법원장은 판사로 나눠서 역할을 진행하는데, 이게 상원 3분의 2, 100석 중 67석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고 그렇게 부통령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좀 과하긴 했는데 이거 탄핵까지 갈 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절차는 이런데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수라고 한다면 여론이 또 급격하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상원 측에서도 이게 이번 사안이 우크라이나 제3국이 좀 껴있다 보니까 좀 심기는 건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까지는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 쪽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재선에는 어쨌거나 빨간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직 대통령이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타격이 클 거다라는 사람이 이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아니야, 이건 어쩌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는 그 거대한 사건이 탄핵 소추한다라는 이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이죠. 자, 오히려 탄핵 조사하다가 바이든의 뭐랄까 비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바이든이 아웃돼 낙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를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바이든보다 경쟁력이 있겠느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것이죠. 지금 정치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일각에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왔지만 월가에 은행들에선 투자 보고서 하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탄핵은 언간생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일주일 전에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이게 사실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진짜 문제 있는데 하면서 나온 것이고요. 이게 젤렌스키를 압박하려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저하던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탄핵 추진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대선이 이어질 때까지 예. 상황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변하는 거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를 돌아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를 덮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를 예.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트럼프 측에서 좀 스몰 딜 정도 이끌어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봤을 때 약간 미국이 삐걱거리는데 그러면 중국 측에서 조금 더 그렇죠. 어스름장을 필 수도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견이 됩니까? 지금 사실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워낙 그 글로벌하게 힘을 받는 자리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또 북미 대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공교롭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예.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더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유화적으로 나오면 중국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당연히 발 빼고 더 내놔라 하겠죠. 아예 안 할래. 뭐 이러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안타까워서 이거 좀 하자. 막 자꾸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중 협상 조기 타결로 나갈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좀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하게 되면은 돌고래쯤 되는 우리는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재선의 무산을 바라면서 공세적으로 이제 돌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아예 판을 깰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탄핵이라는 이 이슈가 어쩌면 다른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 의한 탄핵 추진이다. 여론은 지금 57대 37로 탄핵 반대가 앞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어쨌거나 시간은 중국 편인 것 같고 예. 미국 측에서는 그래서 뭔가 덮으려면 딜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딜을 보자고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 측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런 성격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또 졌다고 평가가 나올 테고 하면 또 이것도 재선에 악영향을 주니까 예.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미중은 이렇게 바라봤고 예. 그러면 또 다른 덮을 만한 게 북미입니다. 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도 지금 덮어야 되는 목적도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엄청나죠. 북미 협상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자, 이거 좀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트럼프 등장 전에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 이름이 뭡니까? 전략적 인내입니다. 전략적 인내. 근데 전략적 인내를 말을 풀었으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했죠.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 역대 정권들은 다른 중동이니 뭐니 다른 나라는 꼬박꼬박
꼬치꼬치 다 개입하면서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만 미국 민주당 근저에 뭐가 있냐면은 북한 붕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똑같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가만 놔둬도 망할 정권인데 거기다 괜히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놔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전략적 인내예요. 전략적 인내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이 북한 붕괴론 근저에 있다는 북한 붕괴론의 붕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안 망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트럼프는 아니다. 이제는 아예 북한을 이용하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북미 협상, 지금 실무 협상 들어가고 뭐 이제 11월 달, 12월 달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이야기부터 트럼프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예 트럼프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를 잘 추진해 나갈 사람은 트럼프고 트럼프가 제외되었을 때 대북 문제, 북한 문제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아마 트럼프 아웃을 원하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전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격적으로 이 탄핵 이슈를 덮기 위해서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이 냉각기를 가졌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좋든 싫든 트럼프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오긴 했는데 지금 또 궁지에 몰린 한 이슈가 있으니 이것을 덮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북미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어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뭐 불확실성 그 자체니까 그 사람이 해소되는 걸 수도 있겠으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건 역시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는 거고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자, 그 뉴욕 증시는 지금까지 두 번의 탄핵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74년 리처드 닉슨 때하고 1998년, 99년 빌 클린턴 때죠. 닉슨 때는 오일 쇼크로 인한 침체가 심화된 때여서 증시는 증시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뉴욕 증시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클린턴 때는 반대로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제 평탄하지는 않았죠. 탄핵 초기에는 뉴욕 증시가 고점에서 최대 20%까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코 그것이 탄핵은 증시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사태는 다음 달 초에 열릴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확하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말 그러니까 트럼프의 탄핵이라는 이슈가 서로 간에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인가 상당히 고도의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워낙 변수들도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예견하기는 참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용도 없어 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낮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벤트들이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큰 그림에서 한번 그림 방향성만 보자면 탄핵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글로벌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자, 지난 6월 말로 전후 호황의 그러니까 최고의 호황 국면을 미국이 이끌어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도 진짜 전후의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호황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의 호황을 좀 이끌어왔는데 그것이 호황 국면이 지난 6월에 끝나자마자 뭐가 드러났냐면은 아래 공포, 침체 막 이것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10년 호황이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내년 선거를 이야기한다면은 끝나는 판이 그 영향이 내년 선거를 중심으로 언제쯤
명확하게 드러나는가에 선거는 정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내년 이 10년 호황이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그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 또는 그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이긴 한데 증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오랫동안 그 해온 구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어느 정도 그 운빨 뭐 내지 경기 침체에 대한 아래 공분이 있지만 그나마 체력이 버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탄핵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관련된 경제계 이슈들까지 영향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